요즘의 아파트들은, 아니 뭐 요즘도 아니죠. 한 몇 년 지났습니다. 그 현관에 보시면 나가는 통로에 이런 식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스위치에서는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은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가스 차단 스위치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콜 버튼입니다. 그냥 나갈 때 가장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집 안에 있는 전등들이 소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전등을 이제 각 방마다 다니면서 그 소등을 확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소등을 할 수 있는, 전등을 끌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가스 차단 버튼인데, 이 버튼은 위에 버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위에 버튼은 나중에 들어올 때 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기능이 해제되면서 원래 켜있던 전등들이 다 켜지는데, 이것은 여기서 뭐 이 장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눌러준다 그래서 가스가 다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가스 계량기 함으로 가서 그 차단 밸브를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 버튼은 나갈 때 눌러 놓으면은 그 밖에 엘리베이터 홀에서 엘리베이터 콜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LH에서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 공공 분양 아파트의 그 주방 가구 속에 있는 내부 시설물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정면에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급수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지금 아래에 바로 달려 있는 게 음식물 탈수기, 그리고 저 뒤편으로 보이는 게 난방 분배기, 그리고 이 하단에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거, 지금 잘려서 보이죠? 이 하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절수 페달입니다. 이 절수 페달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바로 이제 위에 싱크대가 있으니까요. 싱크대에서 설거지 같은 것들을 할 때 손에 주방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켜놓고 하거나, 혹은 그 세제가 묻은 손으로 저기 수전유에 그 손잡이를 개폐를 해서 물을 이제 뭐 끊었다 열었다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 젖수 페달을 밟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툭 치면은 밟히죠. 그러면은 물이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 쳐주면은 물이 다시 나오고요. 물론 이제 그 레버가 제껴진 상태에서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물을 좀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설비이고요. 요즘은 많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절수 페달이 연결된 부분이 저 위에 있는 저 하얀 저 장치입니다. 저 장치에서는 반드시 절수 페달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저 레버를 제껴줌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탈수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그 주방 밑, 싱크대 밑에 그 하수 쪽으로 가기 전에 그 모아두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탈수기를 돌려서 물을 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 뒷면에 보이는 난방 분배기는 오른쪽에 여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다시피 난방은 현재 이 주택의 경우에는 자 이제 4개의 조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이 이제 뭐 급수와 서플라이와 리턴, 밸브가 다 이제 들어가는 그 분배기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단자가 있죠. 단자로 하긴 좀 이상하고. 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난방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그리고 현관, 실외기실, 여기는 대피 공간, 그리고 욕실에서도 샤워 부스와 욕조 밑에는 난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방을 전혀 안 쓰겠다 싶으면은 그 방만 격리해서 잠궈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렇게 잠궈 쓸 경우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저 온도로 켜놓는 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화장실에 이런 그 인터폰이 들어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인터폰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죠. 가족용 화장실이 있고 부부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부용 화장실이 그 현관문에서 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부 화장실에 설치가 되죠. 이렇게 안에서 눌러서 문을 열 수도 있고,
인터폰에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도 가능하죠. 뭐 누가 방문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이제 밖에 없을 때, 화장실에 들어와 있을 때 볼일을 보면서 현관과 대화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줄 수 있는,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패드에도 곧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집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차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그 집에 알림이 뜹니다. 이런 알림이 뜨기 때문에 요즘에 그 아저씨들이 많이 푸념을 하죠. 옛날처럼 차 몰래 세워놓고 동네 다른 아저씨들이랑 술 한잔 하고 들어가는 그런 낭만이 없어졌다고. 왜냐면은 차가 들어가면은 그 순간 집에 있는 와이프가 알게 되고, 차가 들어왔는데 왜 안 기어 들어와? 이렇게 이제 전화가 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평도 듣고 있는 입차 알림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에는 거의 뭐 모든 아파트가 다 월패드가 있습니다. 이 월패드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현관 버튼 눌러봅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기는 하는데, 자, 지금 개별 현관, 바로 제 집에 있는 현관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촬영도 할 수 있고요. 뭐 그게 가능합니다. 통화 취소. 이것은 그동안에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 지금 찍혀 있는 겁니다. 뭐 배달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찍혀 있는 거죠. 자, 이 다이얼을 통해서 그 개별적으로 제가 뭐 통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개별 현관 눌렀던 거고, 경비실하고 통화한 내용, 공동 현관하고 통화한 내용, 개별 현관하고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남는 거죠. 뭐 주소록은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전화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아파트 내부에 같은 동 혹은 다른 동에 있는 세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전화번호를 알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지금 경비실을 누르면은 바로 경비실하고 통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 뭐 확인할 사항이 있다든가 요청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일괄소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현관에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었죠. 일괄소등을 누르면은, 자, 이제 스위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누르면 다 꺼져 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콜 버튼 아까 눌렀을 때 이제 보였었죠. 이걸 누르면은,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지하 1층에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 누르면은 제가 있는 사는 층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밖에 이제 대기하고 있게 되는 거죠. CCTV는, 자, 이렇게 하시면은 CCTV를 이렇게 목록을 다 그 단지 내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5개 놀이터를 한번 보죠. 자, 애들이 지금 놀고 있고요. 5개 놀이터 2-1. 여기는 이제 애들이 저쪽 구석에 있네요. 자, 보육 출입구.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애들이 지금 안 가죠. 자, 5개 이용 출입구 상가. 이 상가 뒤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아파트가 초등학교하고 바로 이제 맞닿는 건데, 거기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월패드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요즘에는 그 앱으로, 안드로이드 앱으로 그 코맥스 회사에서 그 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앱을 깔아가지고 핸드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MS는 원격 검침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를 얼마 썼는지 한번 보죠. 자, 전기 47kW를 썼고요. 겨울이라서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네요. 사용량 순위를 볼까요?
동일 평형이 64가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24번째로 전기를 많이 썼다 그런 거네요. 전기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12가구 중에서는 196이고요. 에너지 사용량은 아까 봤던 화면이고 사용량 그래프를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썼던 어떤 그 이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 자, 수도는 우리가 이제 그 세제곱미터를 루베라고 가끔 표현을 하죠. 2루베. 그리고 난방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난방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 난방이라서 제가 가스를 거의 안 씁니다. 집에서 이제 취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난 사용량이 나오고, 자, 대비해서 나오죠. 목표 대비 사용량인데 뭐 제가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어 가지고 목표는 다 지금 뭐 맥시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양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눌러보죠. 이쪽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면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같이 메뉴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시면은 포탈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들어가시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일종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주민투표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택배 조회도 가능하죠. 택배 같은 경우는 무슨 조회인가 그러면 그 무인 택배 시스템이 제가 있어요. 무인 택배 시스템이 밖에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현관으로 많이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인 택배함에 가서 수령한 지는 뭐 시간이 꽤 됐는데, 이렇게 무인 택배가 오게 되면은 그 핸드폰으로도 문자가 오고, 그리고 여기 그 월패드에도 이렇게 그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택배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이제 표시가 뜨는 거죠. 나와버렸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가스 밸브 잠그는 스위치라든가 일괄소등 스위치, 엘리베이터 콜 버튼, CCTV 확인, 뭐 방문자 확인,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그 구현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구현된 것이고요. 계산기하고 녹음기는 왜 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여기서 계산을 할 일이 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세대에 있는 월패드에서 제 집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